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6회에서는 아산공장으로 발령받은 후 굴욕과 시련 속에서도 재기의 꿈을 키우다가 결국 박상무에게 들이받는 김낙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저 이제 김낙수 눈빛만 봐도 너무 짠하고 안쓰러워서 미칠 것 같아요. 유승용 배우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하지 않나요? 근데 인사팀장 진짜 왜 이렇게 얄밉죠? 주말에 낙수를 찾아 아산까지 내려온 인사팀장은 그룹 전체적으로 인원 감축을 하기로 했는데 아산 공장에서 20명 정도를 추려주면 재선에서 선배님을 본사로 올려주겠다고 제안하며 이번 기회에 자기한테 덕을 좀 쌓으라고 말했습니다. 거기다가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 공고 서류를 건네며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희망퇴직 신청자로 압박하겠다는 메시지까지 전했죠. 월요일날 공고가 뜰 건데 편하게 보라고 미리 주는 거라고 하면서 오해하지 마라. 근데 뭐 오해도 어쩔 수 없다. 근데 그거 잘 읽어봐라. 이 말 완전 협박이잖아요. 또한 인사팀장이 김낙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 자신도 책임지는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생산직은 노동조합에 속해 있어서 꿀벌 같은 결집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쉽게 건드리지 못했죠. 그냥 인사팀에서 나서서 마구잡이로 정리해고를 하면 분명 말이 나올 상황이라 안전관리 수칙 위반을 누적시켜 그걸 근거로 퇴직을 압박해야 하는데 공장 인사과 직원들이 모두 생산팀이랑 같은 편이라 본사 인사팀 말을 안 들으니 김낙수를 이용하려고 한 거죠. 또한 나중에 정리해고 당한 사람들이 시위를 한다고 해도 인사팀에서는 김낙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회피할 수 있었고요. 솔직히 인사팀장도 회사원이라 자기 일 하는 거긴 한데 본사 컴백이 간절한 김낙수의 마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너무 재수가 없더라고요. 책임을 안 지려는 태도도 너무 비열하고요. 사실 그 리스트 하나 올렸다고 공장에서 본사로 컴백이 되나 의심스러울 수 있는데 2008년 공장으로 유배왔다가 유일하게 본사로 컴백한 심강훈 선배도 본사에서 내준 숙제를 화끈하게 해서 새로운 동아줄을 잡고 본사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본사로 복귀해 전무 자리까지 오른 유일무이한 인물이 되었죠. 7회 예고를 보니 김낙수는 실제로 공장을 돌며 안전관리 수칙을 위반한 직원 리스트를 적어내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심강훈 전무처럼 기회를 잡아 본사로 컴백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거든요. 사실 김낙수가 인사팀장의 제안을 금동아줄로 여길 만한 상황이긴 했어요.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여겼던 백정태에게 들이박는 사고를 치는 바람에 끈떨어진 연이 되어 공장에서 개똥이나 치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니까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본사 컴백을 포기하니 오히려 마음이 묘하게 차분해지고 머리도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하진에게 미안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하진이 몇 년 작전은 세워야 하니까 홧김에 간두지 말고 퇴직금에 흔들리지 말고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부탁했었으니까요. 또한 김낙수는 공인중개사에 합격한 아내 혼자 일하고 자신은 백수가 된 상황에 일어날 안 좋은 일들을 망상하며 불안감에 떨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한 건 김낙수가 자신이 집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게 아빠이자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돈을 벌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집안에서조차 돈이 권력이자 지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김낙수가 참 짠하더라고요. 근데 김낙수가 하진이 일하는 거 반대했던 게 자기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아내가 돈을 벌기 위해 비굴해져야 하는 게 싫었기 때문이더라고요. 밖에서 돈을 버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김낙수 진짜 은근히 사랑꾼이지 않나요? 그런데 김낙수가 잡은 인사팀장이 썩은 동아줄일 수 있겠잖아요. 아산 공장이 최대 전장이 될 거라고는 했지만 본사 사무직원도 인원 감축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21명을 잘라낸 대가로 본사로 올라가 봐야 또 얼마 다니지 못하고 희망퇴직을 권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본사 컴백이 너무나도 간절한 김낙수는 그런 앞일까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평소에는 공장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안전관리 리스트도 대충 체크하던 김낙수는 공장을 돌아다니며 아주 사소한 것까지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작업 발판이 없는 사다리를 쓴 직원을 안전수칙 위반했다고 잡아내고 전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자 정리를 하라며 소리를 지르죠. 거기다가 안전체조를 설렁설렁하는 직원들에게 제대로 하라고 소리까지 질렀으니 아마 안전체조 제대로 안 따라하는 사람들까지 안전인식 태도 미흡으로 감정
단점할 것 같더라고요. 청각 손실 방지용 기마개를 안 한 직원도 골라낼 테고요. 김낙수가 갑자기 공장에 돌아다니며 하나부터 열까지 꼬투리를 잡자 이주영은 몸바람이 불어서 저 사람이 저러나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김낙수는 일하는 거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오로지 본사에 올라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인사팀장이 요구한 21명에서 혹시 모를 한 명을 추가해 총 21명의 리스트를 만들었죠. 그런데 김낙수는 자꾸 이게 진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생산직 직원들을 자르기 위해 본의 아니게 그들을 관찰했더니 그들의 진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죠. 생산직 사람들은 공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시스템을 이해하는 필수 인력 키맨과 위에서 시키는 대로 기계처럼 일하는 노동자로 나뉘었는데 사실 기계처럼 일하는 노동자는 기계처럼 일하는 사무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일을 하느냐, 키보드를 두드리며 일을 하느냐 그 차이뿐이었죠. 또한 김낙수에게 요플레 하나 더 먹는다고 모멸감을 줬던 작업반장 이주영은 웬만한 사무직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이들이 고졸 전문대졸이라고 해서 지식이나 해안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됐죠. 김낙수는 이주영이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서 벌어지는 의견 차이와 갈등 요소를 해결하며 양쪽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또한 이주영은 유일하게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죠. 본사 전무도 책임지기 싫어서 회의록에 자기 이름은 빼라고 했었는데 말이죠. 이에 김낙수는 뼈와 살을 갉아먹다가 이용 가치가 없으면 무참히 내치는 회사에 투쟁하는 노동자들 편에 서야 할지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급을 주는 회사 편에 서야 할지 갈등합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쪽은 당연히 후자지만 이대로 밀고 나가려니 내가 정말 백상무말처럼 좋은 리더는 아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김낙수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이한나를 데리고 공장으로 온 수겸이가 물건을 떼서 팔아보겠다며 투자를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못놈의 장사는 장사냐며 용돈 5만 원만 줘서 보냈던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이때 인사팀장이 리스트 작업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공장으로 내려오는데요. 김낙수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모르겠다. 다들 절박한 사람들이다 등 자신의 의견을 말하자 인사팀장은 표정을 바꾸며 심부름꾼이라도 해야지 안 하면 뭐 어쩔 건데 라고 반말로 막말을 짓거리죠. 인사팀장의 태도에 분노한 김낙수는 그의 멱살을 잡았으나 인사팀장은 다시 차분하게 이게 그저 일임을 강조하며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희망퇴직 신청 서류를 건넵니다. 인사팀장에게 정리해고 명단을 넘기기로 하기 전날 김낙수는 밤이 깊어지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채널을 계속 돌리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죠. 특히 울릉도로 발령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도까지 했던 동기 허태한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며 과연 내가 이번에도 회사 편에 서는 게 맞는 건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김 부장은 결정합니다. 이렇게 회사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일은 이제 그만하기로 말이죠. 이에 김낙수는 본사에 올라가 인사팀장에게 공장 정리해고 명단 대신 자신의 희망퇴직 신청서를 건네며 올해 나가는 걸로 신청해달라고 말하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김낙수가 인사팀장의 인사비리 의혹 같은 걸 알아내서 감사팀에 고발해 인사팀장이 정리해고를 당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보고 내용을 녹취하는 정대리의 핸드폰에 인사팀장의 비리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럼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